안녕하세요. 외대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오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라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설레임, 일상에서 지루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단번에 풀어주는 듯한 자극. 그래서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운명이 아닐까, 그런 착각까지 하게 되죠. 처음에는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뛰고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만나기 위해 몰래 시간을 빼돌리는 긴장감조차 짜릿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우린 평생 갈 수 있겠다는 착각이 찾아와요. 실제로 불륜관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 우리는 진짜 사랑이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례를 보고 상담을 해온 결과 그 말은 한결같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불륜은 태생부터가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무너져 내립니다. 겉으로 볼 땐 두 사람이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늘 불안과 의심이 서 있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죠. 잠깐은 달콤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진짜 이해해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달콤함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달콤함은 곧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당당하게 함께 걸을 수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 서서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늘 숨어야 하고 늘 두려워해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그 무게 때문에 관계는 흔들립니다. 또 하나, 불륜관계 속에서는 설렘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지면 현실이 드러나요. 현실은 어떨까요?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확실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돈, 그다음에 자녀, 사회적 시선, 그리고 내 양심,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죠. 피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불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불륜은 결코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겉으로는 달콤한 말들을 나눠도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혹시 들키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나만 바라보는 게 맞을까? 나중에 진짜 내 곁에 남아줄까? 이런 불안이 마음을 잠식하게 시작하면 관계는 금세 갈등으로 번지죠. 처음엔 나만의 위로가 됐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로 바뀝니다. 결국 불륜은 순간의 도피처일 수는 있어도 삶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옆에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고 아이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진짜 동반자와는 다르죠. 불륜관계는 그저 현실을 잠깐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뿐 현실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갈 수가 없죠.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다. 우린 특별하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그 끝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같아요. 처음엔 달콤했지만 결국엔 쓰라린 후회와 상처, 그리고 무너진 가정만 남습니다. 거의 예외는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불륜이 오래갈 수 없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7가지를 아마 다른 시각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결국 오래갈 수 없는 구조구나 하는 마음 깊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들이 분명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사랑이라는 건 원래 빛 가운데서야 건강하겠죠? 누구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고 언제든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일 거예요. 근데 불륜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빛이 아니라 그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예요. 처음에는 진짜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남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뭐 이런 말들 달콤하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두 사람이 세상 전체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진짜 특별하다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옥죄는 족쇄가 돼요. 왜냐하면 숨긴다는 건 결국 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가령 카페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어도 이 문 열릴 때마다 고개가 휙휙 돌아가요. 혹시 아는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닐까? 혹시 누가 찍는 건 아닐까? 진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가도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으면 괜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갑기보다는 혹시 배우자가 볼까 하는 공포가 엄습해요.
이런 긴장과 불안은 처음엔 짜릿함으로 포장이 되지만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는 피로로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죠. 숨쉬듯 편안하게 대화하고 연락하고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평범하게 웃을 수 있어야 오래가는 거죠. 하지만 불륜관계는 그 기본이 허용되지 않아요. 늘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조심해야 돼? 너무 힘들다. 나는 당신이 좋은데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들까? 처음엔 달콤했던 비밀이 점점 불평과 짜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숨기려다 보면 반드시 거짓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는 야근이야, 뭐 친구에겐 약속 있어, 부모님께는 뭐 출장이야, 뭐 이렇게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엔 들켜요. 왜냐하면 기억이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이 알리바이 상황이 다 안 맞거든요. 그러다가 작은 흔적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메시지 알림, 카드 사용 내역, CCTV, 블랙박스. 요즘 세상에는 숨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언젠간 반드시 들키게 돼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사례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예상 못한 상황 하나로 모든 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조심했어야지 왜 그렇게 흔적을 남겨. 뭐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서로 탓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간소송 걸리게 되면 서로 네가 있네 내가 있네 막 증거 싸움 때문에 싸우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숨기지 않아도 돼요.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랑이 오래가요. 하지만 불륜은 숨기는 것 자체가 관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간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편안함을 원합니다. 숨기고 거짓말하고 불안해하는 관계가 어떻게 오래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불륜은 숨겨야만 유지되는 순간 이미 오래 갈 수 없는 씨앗을 품고 시작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실을 함께 버티는 힘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살아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를 깨우고 또 출근 준비를 하고 또 돈을 벌고 생활비를 걱정하고 이런 게 일상생활 현실이잖아요. 때로는 이 와중에 부모님 병원비도 부담해야 되고 갑자기 자동차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필요하죠. 이런 변수들도 대응하는 게 이런 게 일상이죠. 현실이고. 근데 불륜관계는 이 현실을 같이 버티는 관계가 아닙니다. 애초에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게 아니라 잠깐의 달콤함을 나누는 관계예요. 처음에는 배우자보다 나를 더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 관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진짜 현실이 고개를 들어요. 예를 들면 생활비가 모자라서 카드값이 밀렸다. 뭐 아이가 아프다.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현실의 무게는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때 불륜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결국엔 이런 거예요. 그건 네 문제잖아. 난 네 짐까지 지고 싶진 않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나와 그런 현실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책임질 의무가 전혀 없죠. 진짜 사랑은 함께 짐을 지는 데서 확인되죠. 부부가 왜 오래 갈까요? 사랑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부부도 싸우고 오해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이어지는 이유는 같이 버티기 때문이에요. 생활비를 맞추려고 함께 머리를 싸매고 아이 아플 때 밤새 같이 간호하기도 하고 힘든 부모님을 같이 돌보면서 그 과정에서 진짜 동반자가 되어가는 거죠. 반대로 불륜관계는 그런 현실의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은밀하고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순간만 함께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가 날씨가 맑을 때만 나오는 피크닉 같은 관계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상담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불륜 상대는 제가 기쁠 땐 같이 웃어줬는데 정말 힘들 땐 곁에 없었어요. 저는 진짜 함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닥치니까 그 사람은 손을 빼더라고요. 이 말이 바로 불륜관계의 본질을 보여줘요. 현실이 무거울수록 불륜관계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를 같이 들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현실 속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숨고 도망쳐도 돈과 시간, 아이와 사회적 시선, 이 현실의 벽은 반드시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현실을 버티면서 강해집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생하면서 때로는 같이 절망도 하면서 그래도 같이 함께 살아내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오래가요. 근데 불륜은 그 힘이 없죠. 잠깐은 서로에게 도피처가 되어줄 수는 있어도
현실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때는 그 배는 반드시 뒤집힙니다. 이게 바로 불륜이 오래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예요. 현실을 함께 버티림이 없는 관계는 결국 오래갈 수 없습니다. 셋째, 시간이 적이 된다. 처음 불륜관계가 시작될 때는 시간이 무기가 됩니다. 몰래 만나는 그 짧은 시간, 밤늦게 주고받는 몇 줄의 메시지, 잠깐의 통화조차도 그때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설레게 다가와요. 오늘 하루도 그 사람 덕분에 버텼다. 뭐 이런 착각이 들죠.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일까요? 처음에는 두 사람을 흥분시키는 조력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을 갉아먹는 척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륜관계의 제약과 한계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연락은 자유롭게 못하고 만남도 늘 제한적이고 공식적인 기념일이나 중요한 순간에는 절대 함께할 수가 없죠. 생일, 명절, 휴가, 가족모임 이런 중요한 시간에는 반드시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결핍과 불만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렇게라도 만나니까 괜찮아, 좋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가봐요. 이런 말이 나올걸요? 왜 난 네 생일에 함께하지 못해? 왜 크리스마스엔 나 혼자야? 왜 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는 그림자처럼 숨어야 돼?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현실적인 벽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벽 앞에서 지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불륜관계에서 시간은 신뢰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설레는 메시지를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답장이 늦지? 혹시 배우자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건 아닐까? 이 짧은 시간에 이 생긴 공백이 이 불안과 의심을 키우죠. 그리고 이 불안이 쌓이면 결국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예전 같지가 않아. 네가 날 진짜 생각한다면 더 시간을 내줘야지. 하지만 그 시간을 내줄 수 없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가정이라는 현실 안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시간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아니라 갈라놓는 칼날이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족함은 고통이 되고 갈망이 되고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찢어버립니다. 사랑이라는 건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편안해야 오래가겠죠. 하지만 불륜은 시간이 쌓일수록 불편함, 불만,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래갈 수 없는 거예요. 넷째, 불안과 의심이 관계를 잠식한다. 관계가 오래 가려면 서로에게 신뢰와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그 관계는 편안해지고 깊어지죠. 그런데 불륜관계는 출발부터 그 신뢰가 결여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를 속이고 시작한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를 속였고요. 가족을 속였고요. 사이를 속였고요. 결국 내 자신까지 속였고 그래서 만들어진 관계인데 누구를 못 속일까요? 그러니 처음부터 아무리 달콤한 말을 나눠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이런 의문이 피어나요. 저 사람이 배우자를 속인 것처럼 언젠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 당연하죠. 배우자까지 속였는데, 가족까지 속였는데, 자녀들까지 속였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 못 속일까요? 이런 의문이,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의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설렘과 자극이 모든 걸 가려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불안은 점점 뚜렷한 모습으로 올라와요. 메시지 답이 늦으면 단순히 바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진짜 일이 있어서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는 걸까요? 이 작은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민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설마던 것이 나중에는 역시 그렇구나로 굳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끝없는 추궁과 변명이 반복돼요. 왜 답이 되죠? 왜 주말에 연락이 안 돼? 왜 내 앞에서 핸드폰을 자꾸 뒤집어놔? 이런 불신이 계속 쌓이면 관계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나중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불륜관계에는 애초에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부부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서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관계는요, 언제든지 떠나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일 갑자기 연락 끊는 건 아닐까? 혹시 배우자에게 돌아가서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잠식해버립니다. 사랑은 안정감을 먹고 자라요. 하지만 불륜은 불안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결국 휘둘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과 같아요.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결국 전체를 병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불륜관계가 오래갈 수 없는 네 번째 이유, 바로 이겁니다. 불안과 의심이 관계를 잠식하기 때문에 결코 오래갈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사회적 시선은 끝내 무겁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속에, 사회 속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연결되어 살아가요. 친구도 있어요.
직장 동료도 있고요.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있죠. 근데 어떤 관계든 결국 세상 속에서는 드러날 수 있어야 이제 건강하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불륜 관계는 반대죠. 처음부터 세상에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손을 잡기가 어렵고 함께 사진을 찍어도 SNS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 폴더 같은데 사진첩에다 숨겨놓고 그냥 몰래 보는 거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누가 볼까 주의를 두리번거려야 돼가지고 먼 데서 만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납니다. 이 잠시의 달콤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관계는 드러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사이일 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원래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요. 근데 불륜은 정반대예요. 감추고 숨겨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건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데 불륜 상대는 그 자리에 없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면 함께 축하하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곁에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불륜 상대는 늘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공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바뀌게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시선의 무게예요. 불륜 관계는 어디서든 떳떳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들키면, 혹시 직장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그 불안은 결국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입이 오르내리고 부모님과 형제자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사람은 누구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린 몰래 만나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당당하지 못한 현실이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왜 우리는 늘 숨어야 하지? 왜 나는 내 옆에서 당당히 설 수 없지? 이 질문 앞에서 결국 관계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초라해지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고백은 사회적 시선의 무게가 결국 그 관계를 짓눌러 버렸다는 걸 보여줘요.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지고 보여줄 때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불륜은 숨길수록 더 약해지고 감출수록 더 힘을 잃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사랑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겠죠.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이유예요. 사회적 시선은 끝내 무겁고 그 무게 앞에서 불륜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상처가 쌓일 뿐 치유가 없다. 불륜 관계는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배신하면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사랑이에요. 처음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위로가 된다. 네가 있어서 살 수 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숨통이 트였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륜 관계는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면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고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위로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륜을 하는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달콤하다고 느끼지만 점점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여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 아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는 무슨 얼굴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겉으로는 모른 척하고 즐거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죄책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 치유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세워주고 내 상처를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불륜은 반대예요. 처음엔 위로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불륜 상대에게 의지하다가 결국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는 건 더 큰 상처뿐이에요. 나는 또 버려졌다. 결국 나도 이용당한 거구나. 이런 마음이 남아서 이전보다 훨씬 더 무너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또 듣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살 것 같았는데 결국 더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내 상처를 덜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새로운 상처가 되었어요. 이 고백이 바로 불륜의 본질을 드러내요. 불륜은 서로를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보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덮으려 했지만 덮을수록 새 상처가 생기고 결국 쌓이고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관계까지 되겠죠. 치유가 없는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불륜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무너지게 만들죠.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이유예요. 불륜은 상처가 쌓일 뿐 치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그릴 내일이 없다.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오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관계여야 하죠. 앞으로 같이 살아갈 날들이 행복하겠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우리는 함께 하겠구나. 이런 미래가 보일 때 그 관계는 힘을 얻고 오래가죠. 근데 분류는 또 다릅니다. 애초에 내일이 없죠. 내일이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내일이 되면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일이 되면 서로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이게 참 가득해요, 마음속에. 처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한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그 약속을 현실에서 지킬 힘이 없다는 걸 속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일이라는 단어는 불륜관계에서 가장 허무한 단어가 돼요. 부부가 왜 힘들어도 오래 갈까요? 내일을 함께 그리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내일이 있어요. 집을 꾸려가는 내일이 있고요. 부모님을 모시는 내일이 있습니다. 이런 내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싸움도 결국 이겨내고 오늘의 고난도 버텨냅니다. 왜? 내일은 그게 없어질 테니까. 하지만 불륜관계는 이 내일이 없죠. 오직 오늘, 오직 이 순간, 오직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결국 미래 없는 관계 속에서는 지칩니다. 이 관계가 1년 뒤에도 있을까? 10년 뒤에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랑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미래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분류는 순간 뜨겁죠. 하지만 그 뜨거움은 내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없는 사랑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분명해요. 불륜에는 함께 그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륜에 오래갈 수 없는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보자면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현실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과 결핍이 쌓이고, 불안과 의심이 관계를 잠식하고, 사회적 시선이 끝내 무겁게 짓누르고, 상처만 남고 치유는 없으며 무엇보다 함께 그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어요. 처음엔 뜨겁고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우린 남들과 다르다. 우린 특별하다. 이런 착각 속에 하면서 빠집니다. 하지만 끝은 늘 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결국에는 상처와 후회, 그리고 무너진 가정만 남아요. 불륜이 오래갈 수 없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구조 자체가 이게 오래갈 수 없는 구조예요. 숨겨야 하죠. 책임이 없죠. 미래도 없죠. 결국 상처만 쌓이는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죠. 이건 진짜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이고 제가 눈으로 본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이라도 멈추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불륜에 빠진 사람이라면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는 순간이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시라면 저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상대가 지금은 빠져 있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륜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회복될 수 있어요. 비밀과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지만 진심과 용기 위에 세운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마음이 무너져서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꼭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불륜은 오래갈 수 없지만 내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가정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눈앞의 상황은 캄캄해 보여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 이 시간도 지나가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불륜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